어쩌다 13년째 영어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 문윤선입니다. 오늘은 학부모 간담회가 있는 날이에요. 오전 10시, 오후 7시 이렇게 두 번 어머님들을 만나는 날인데요. 그래서 학부모 간담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처음에 학원을 오픈했을 때 원생을 모으기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원장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밖에서 전단지도 많이 뿌려보고요. 학교 앞에도 많이 나가봤고 현수막도 걸고 아파트마다 전단지도 넣어보고 뭐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학원 회원 증가 수는 굉장히 느리답니다. 이게 음식점하고는 달라서 음식점은 먹어보고 맛있다 그러면 내일 가서 또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학원은요, 이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들의 학습 결과를 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처음에 막 한 달, 세 달 이렇게 대박이 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기 홍보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1년 가까이 회원이 느는 게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증가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고 한 30명 그 정도 회원이 생긴 다음부터 제가 했던 게 학부모 간담회였던 것 같아요. 매달 마지막 주, 네 번째 주 금요일 날 오전 10시, 오후 7시 이렇게 학부모 간담회 날짜를 잡고요. 어머님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회원 어머님들이 당연히 대상이었죠. 우리 아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어요. 영상도 보여드리고 아이들 교재도 이제 확인하면서 실제로 학원에서 아이들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교육 정보, 사실 커피숍만 나가보시면 많은 어머님들의 고민이 영어 학원이거든요. 영어 학원 어디 보내? 거기 좋아? 이런 얘기를 차 마시면서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근데 영어 학원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학원에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시잖아요. 그쵸? 옆집 엄마한테 물어봐도 내 아이가 옆집 아이랑 똑같이 적응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지금 학습하고 있는 상태도 다를 거고 레벨도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머님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우리 아이 개개인의 진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이제 학습 플랜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려요. 그리고 요새 이제 핫하다는 영어 학습법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영어 공부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어서 초보 원장님들은 물론이고요. 지금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도 한 달에 한 번 이런 시간은 꼭 가지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바빠요. 학원은 너무너무 바빠요. 그쵸? 그리고 지금 9월은 또 중학생들 시험 기간이라고요. 늦게까지 수업하고 아침에 또 이렇게 일찍 나와서 어머님들 만날 준비를 하려면 좀 부담은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꼭 해볼 만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시는 학부모님들의 학원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습에 실증을 내기도 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어머님들이 한 번 더 학원을 믿어주실 수 있는 게 원장님과 학부모님들이 만나는 학부모 간담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간담회 준비 어떻게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맛있는 간식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저희는 1층에 이제 커피숍이 있기 때문에 거기 사장님과 얘기를 해서 오시는 어머님들은 거기서 커피를 주문해서 올라오실 수 있게. 오전에 간담회 할 때는 저 혼자 하는 편이거든요. 좀 크게 할 때는 이제 선생님들도 나오셔서 이제 아이들 개개인의 이제 수업이라든지 이런 거 어머님한테 안내해드리기도 하는데 보통 간담회는 그냥 저 혼자 해요. 선생님들도 힘드시거든요. 그러면 저 혼자 이제 어머님들 커피 타드리고 그쵸? 챙겨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1층에서 커피 주문해서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맛있는 조각 케이크나 아니면 이제 쿠키들 이런 거 준비해서 어머님들을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PPT를 준비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특히 오전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머님들이 많이 오시기 힘드신 것 같아요. 이제 일도 많이 하시고 퇴근 후에 오시는 어머님들이 많기 때문에 오전에는 그냥 편하게 아이의 지금 수업 진행 상황이라든지 어머님 그동안 궁금하셨던 거 이렇게 그냥 다과 먹으면서 얘기하는 시간으로 가져요.
간담회할 때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아마 이것 때문에 많이 망설이실 거예요. 간담회 할 수 있는데, 준비도 할 수 있는데 안 오시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제일 먼저 하세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간담회 할 때 제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입구에 서서 엘리베이터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시는 건 괜찮아요. 저 혼자 알고 끝나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쳐다보면서 항상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한 분만 오지 않게 해주세요였어요. 한 분이 오시면요, 저도 민망하지만 그 어머님이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어머, 아무도 안 오셨나봐요 막 이러시면서 앉은 자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도 어머, 혼자 오셨고 앉아 계시는 게 불편해 보이시고 하면 마음이 불편하기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그 아이의 그냥 수업에 대해서 얘기 나누시고 그냥 커피 마시고 차 한 잔 마시고 그냥 헤어지시면 돼요. 그리고 준비한 내용 설명해드리면 되시고요. 그거 너무 두려워서 아예 시작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무조건 학부모 간담회는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 얘기와 어머님의 얘기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장님들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 학원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 학원에 100%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이미 우리 학원 회원이니까 이제 신규 회원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거나 하시면 정말 큰일 나요. 이렇게 1대1로 만나거나 어머님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학원에서는 굉장히 쌩글쌩글 웃으면서 수업을 잘했던 아이가 집에서는 너무너무 짜증을 내며 학원 가기 싫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머님들도 또 듣는 정보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학원을 믿고 보내는데 또 누구 들어보니까 어느 학원이 더 좋대. 그리고 누구 들어보니까 중학생 되면 어디 가야 된대. 그리고 또 이제 새로 생긴 학원이 있다거나 그럼 어머님들은 한 번씩 더 고민을 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런 거를 계속 놓치시면 나중에는 정말 회원 탈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이 이렇게 지금 잘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파악을 하고 있다는 신호를 계속 어머님들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어머님들이 오시면 제 책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 책은 창업책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영어학원 원장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보시면 부록으로 제가 넣어드린 부분이 있어요. 엄마들과 이렇게 상담하세요 부분이요. 어머님들이 처음 학원을 방문하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세요. 영어 문법, 우리 학원은 문법이 굉장히 강한 학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 세대는 문법을 굉장히 힘들게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공부하신 세대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문법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하세요. 요새 누가 문법 공부해요? 영어 문법이 꼭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들 꼭 하시거든요. 그래서 영어 문법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가요? 부분도 넣어드렸고요. 지금 중학교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 영어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유치원 아이부터요. 그죠? 고등학생 아이를 둔 어머님까지 똑같은 고민이세요. 어떻게 하면 영어 잘해요? 학교 성적은 잘 나오는데 어차피 대학 가면 영어 또 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도 못해요. 얘. 도대체 영어 공부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이런 질문들. 그리고 몇 살 때부터 영어 해야 하나요? 네, 참고로 저희 아들은 3학년 때까지 영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를 한글을 떼지 않고 들어간 케이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넣어드렸어요. 유치원들, 요번에 기사도 났더라고요. 그 유치원,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는 곳들이 이제 사설 학원이다. 이렇게 해서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몇 살부터 영어를 해야 되나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고요. 영어를 학원을 보내는데,
실증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학습이잖아요. 물론 아이들은 중간중간 힘들어해요. 그럼 어머님들의 고민은 이 아이가 아직 어린데 이렇게 영어 힘들게 해서 실증나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가장 핫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학교 시험 잘 볼 수 있나요? 초등학교가 시험이 없고 중학교도 1학년은 자유학년제예요. 중학교 2학년부터 시험을 보는데 이제 많은 어머님들이 성적표를 받으면 많이 충격을 받으시죠. 영어를 그동안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었나? 아니면 뭐 성적이 잘 나와도 이게 학교 시험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보나요? 어머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고요. 암기에 대해서도 넣어드렸어요. 우리 아이 영어 외우는 거를 많이 힘들어해요. 모든 학습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필요하죠. 영어도 단어를 일단 알아야 무슨 문장도 배우고 기본적으로 문장 패턴이나 이런 게 암기가 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유독 우리 아이는 영어 단어 외우는 거 힘들어해요. 암기하는 게 싫대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 내용이었고요. 학원 숙제. 우리 아이는 왜 학원 숙제를 안 하나요? 이 학원은 학원 숙제가 많은가요? 학원 숙제 때문에 아이가 집에서 힘들어하는데 숙제 안 내주시면 안 돼요. 혹은 왜 얘가 집에 와서 놀죠? 숙제 좀 내주시면 안 돼요. 네, 학원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런 내용들을 지금 뒤에 넣어드렸기 때문에 제 책도 나왔고 그래서 오늘 만나는 어머님들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어쩌다 13년째 영어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간담회 준비를 해야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